안녕하세요. 여왕의 레시피 유한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꼭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커리죠.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하다가 쉽게 나오고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커리를 이용해서 특별하게 변신을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푸파퐁 커리인데요. 이 커리 익숙하시죠? 태국 음식점 가시면 많이들 드시잖아요. 바로 태국식 커리 중 하나로 게가 들어간 커리예요. 그래서 이 커리 만드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재료 살펴볼게요. 와, 이게 있어야 돼요. 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게는요, 솔로 빡빡빡빡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솔이 없다, 그러면 칫솔 이용하셔도 돼요. 칫솔로 살살살살 문질러가지고 닦아주셔도 되거든요. 칫솔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선 등딱지를요, 이렇게 뗄게요. 자, 이렇게 떼주시고요. 요거 중간을요, 이렇게 딱 썰어서 반등분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게가 들어간 파스타라던가 커리라던가 이런 거 드시면 게가 이렇게 반으로 썰어져 있죠. 이렇게 썰어져 있으면 딱 먹기가 좋게 손질되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게가 크다 그러면 한 번 더 써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일반적인 게 크기는 딱 이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칼로 하면서 칼날이 나갈 것 같아 걱정되시죠? 가위로 잘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새우 있어요. 새우는요, 이 중간에 내장 제거하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되게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자, 이게 내장이에요.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저는 오늘요, 새우를요, 머리하고 꼬리 쪽에 한 마디 껍질은 놔두고요, 중간 껍질만 벗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마디마디로 껍질이 떨어져요. 자, 이렇게.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꼬리 쪽에 한 마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 남아 있고 요 상태로 손질해 주시면 돼요. 머리를요, 다 손질을 해버리면 왜 새우 머리에서 나오는 그 눅진한 맛 있죠? 그 맛이 사라지죠.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전복 내장 같이 넣고 끓였을 때 진득진득한 진한 맛 나잖아요. 그런 맛이 새우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제거하지 말고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새우 손질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요, 머리하고 꼬리 한 마디, 머리, 꼬리 한 마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수염을 다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놔뒀거든요. 나중에 완성했을 때 훨씬 더 이쁘게 디스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채 손질부터 해볼게요. 우선 양파 손질하시고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쪽파요. 쪽파는요, 3cm에서 5cm 정도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가위로 그냥 썰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준비된 쪽파하고 양파 따로 그릇에다가 덜어서 한쪽 옆에 빼주세요. 그리고 전분가루에 게하고 새우를 묻힌 다음에 튀기거나 아니면 튀기듯이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분가루.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전분가루는 어떤 전분가루를 준비하나요? 그냥 집에 있는 전분가루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선 간단한 새우 먼저 해볼게요. 젓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손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가정에서 저는요, 왜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에다가 전분가루 좀 넣고 이렇게 흔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새우하고 게가 뾰족뾰족해서 비닐봉지가 다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재료들은 그냥 넣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이거 전분가루 묻혀가지고 그냥 하시면 너무 전분가루가 많고 이렇게 살살살 털어주셔야 얇게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봉지 같은 데다가 넣고 흔들어 주시는 게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자, 그리고 넣어볼게요. 자, 다 튀겨진 거는요, 이렇게 옮겨서 기름을 좀 뺄게요. 껍질은 안 튀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껍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거는 튀겨주시는 게 껍질을 먹기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준비한 게는 껍질을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은 튀기지 않고 이 몸통만 튀겨서 준비를 할게요. 그러면 사용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이게 강황이거든요. 강황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카레. 우리 가정집에 누구나 있어요. 카레가루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카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요. 코코넛 밀크예요. 저 되게 좋아요, 코코넛 밀크. 그런데 사실은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코코넛 밀크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어떻게, 못 만들어요? 아니고요, 우유로 대체해 주시면 돼요. 자, 저 다 안 넣고요, 조금만 넣고 섞고 있죠. 이유는요, 이런 가루 섞을 때 한꺼번에 우유나 물이나 이런 액체를 확 부어버리면요, 가루가 안 섞이고 뭉쳐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잘 풀어준 다음에 나중에 많은 액체를 넣어서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미숫가루 같은 거 먹을 때도 안 섞이면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잘 섞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 풀렸죠? 보세요. 덩어리 없이 싹 다 풀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다 넣어버려도 돼요. 그래도 뭉쳐지는 게 없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그러면 왜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거 이따가 익힐 때 넣으면 되지 왜 지금 다 미리 섞어 놓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미리 섞어 놔야 맛이 훨씬 더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진 마늘 넣고 그리고 약간의 간을 위해서 소금 그리고 후추요. 자, 계란 스크램블 만들기 위해서 후라이팬에 불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다가 후라이팬 준비를 해주시는데 거기에는 버터를 좀 녹여서 야채를 볶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요, 오일 조금 두르시고요. 이 팬은요, 계란 스크램블 만들 팬이고요. 계란 스크램블 하실 때 바로 깨셔도 되는데 난 계란을 풀어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왜 우리 사용했었던 볼 있죠? 소스 만들었던 거기다가 계란 푸셔도 상관없어요. 불이 너무 세면요 계란이 팍 익어버리잖아요. 조금 약하게 줄이고요. 자, 해서 익는 동안 옆에는 우리 야채를 익혀볼게요. 소스랑 섞여버리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다른 팬에다가 하셔가지고 같이 넣어 섞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파가 어느 정도 투명하다 이렇게 볶아지면요. 이제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짜잔. 처음
처음부터 쪽파랑 양파를 같이 넣고 이렇게 볶아주시면요. 달콤한 맛을 더 많이 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쪽파를 넣어주시면요. 쪽파의 향을 더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맛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죠. 이때 게랑 새우를 넣어볼게요. 아까 게를 튀기기는 했는데요. 완전히 다 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익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면 농도가 금방 확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를 조절을 할 때는 우유를 넣거나 아니면 물을 넣는 것이 좋은데 사실 우유를 넣는 게 물보다 훨씬 맛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유를 넣어서 농도를 잡아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이 농도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점도가 조금씩 진해지거든요. 이때는 우유를 좀 넣어주시면 점도를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코코넛 밀크만 가지고 끓이시게 되면요, 굉장히 금방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점성이 생겨요. 자, 그리고 아까 빼놨었던 등껍질 있죠? 요거 같이 넣을게요. 보통 그러세요. 아니 이거 등껍질 먹지도 않는데 왜 넣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넣으면요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들 왜 조개를요, 조개 껍질째 넣어서 끓인 조개탕 하고요, 그 다음에 조개 살만 넣어서 끓인 조개탕 먹어보면 사실 조개 껍질까지 들어가는 게 훨씬 시원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버리지 않고 같이 써주시면 훨씬 맛있고요. 그 풍미랑 향이 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이따가 요 껍질을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색깔도 그렇고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농도 보세요. 이거. 이런 농도 나오면 전부 완성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 스크램블 만들어 놨던 걸 넣어 볼게요. 왜 우리 스크램블이 부드러워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소스 속으로 풍덩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지 않아도 부드러워져요. 수분이랑 만나니까. 자, 이렇게 계란 스크램블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쪽파 조금 더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완성이죠. 이 쪽파는요, 사실은요, 익히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로 불 꺼서 이 잔열로 익혀주셔도 돼요. 혹시 나는 조금 더 묽은 게 좋아,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우유나 물 넣고 조금 전분 이 느낌을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완성 접시 준비해 주시고요. 담아볼게요. 요 등딱지 하나는 좀 따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머리도 요 아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오늘 꽃게를 썼어요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꽃게를 썼고요. 꽃게를 몇 마리 썼어요.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우 머리도 이렇게 세워서 장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담아주시면요,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푸파퐁 커리를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요, 보자마자 맛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냄새를 전달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없어서 굉장히 아쉽네요.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특별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이번 코너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지름길, 바로 퀸즈 다이어트 메뉴입니다. 오늘의 식탁에서는 여러분들께 한 끼 식사에 도움이 되는 푸짐한 메뉴를 알려드렸다면, 이번 코너에서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죠. 오늘은요, 다이어트 하면 떠오르는 바로 코코넛을 활용해 볼 건데요. 코코넛 밀크, 코코넛 롱까지 코코넛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골고루 활용을 해보는 코코넛의 완결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선 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볼 준비해 주시고, 이런 채 있죠? 채 딱 준비한 다음에 요거 바로 박력분이거든요. 박력분을 채에다가 내려볼게요. 자, 박력분을 내려주시고요. 베이킹 파우더 같이 넣을게요. 어차피 섞을 거예요. 그리고 코코넛 파우더예요. 자, 모두 채에 곱게 내려주시면 돼요. 사실 다 섞어서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별로 내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들어가서 다 섞일 거니까. 벌써 코코넛 향이 막 올라와요. 코코넛은요,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 독특한 향이 좀 강하게 나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더만 들어갔는데도 코코넛이 들어갔구나, 그 느낌이 향만으로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자, 코코넛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신체 신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열량을 빨리 태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량도 빨리 태워버리고, 그리고 특히나 코코넛 워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체성분이랑 가장 좀 흡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도 빨리 될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버터는요, 무염 버터예요. 무염 버터는 말 그대로 소금이 없는 버터.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죠. There is something about you now. There's something about you. There is something about you now.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요 버터에 소금 없는 거를 사용을 하시고요. 안에 들어가는 소금 양을 좀 조절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버터는요, 실온에 놔둬서 이렇게 크리미한 상태로 녹아 있어요. 여기에 설탕을 넣을게요. 한 번에 다 넣으면 섞기 좀 힘드니까 설탕을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넣으면서 섞어서 녹여주세요. 자, 그리고 소금을 넣을 건데요. 소금은요, 굳이 많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저는요, 소금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근데 소금을 아예 안 넣는 방법도 있는데 아예 안 넣으면요 단맛이 오히려 안 느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금을 조금은 넣어 주셔야 훨씬 맛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이게 아직 설탕이 안 녹아서 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나지 않게끔 설탕을 다 녹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탕이랑 소금이 녹은 다음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뽀얗게 버터가 다 섞이면요. 여기다가 계란을 넣을 거예요. 계란을 넣고 또 섞어줘야 돼요. 계란을 넣고 섞을 때 한꺼번에 다 넣으면 계란이 분리되면서 안 섞이니까 하나씩만. 계란 하나를 넣고요. 또 섞어요. 가정에 이렇게 반죽하는 기계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다 보면 근육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 살며시 양보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섞어 볼게요. 처음에는 지금 겉 도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겉 돌다가 섞이면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채를 쳤던 가루 있죠? 이 가루를 넣을게요. 가루 한 번에 다 넣으면 잘 안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이게 너무 집중을 하니까 말을 잃고 이것만 하네요, 제가. 이 코코넛이요. 코코넛 워터가 2차 세계대전 때 링거병에 담겨져서 링거 대신에 사람이 수액처럼 맞고 있는 그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의 체성분이랑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진짜로 수액을 맞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밀가루 하나도 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코코넛 오일이 들어갈 거예요. 코코넛 오일 똑같은 기름인데 왜 아까 버터랑 같이 안 넣고 나중에 넣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코코넛 오일이랑 버터를 같이 넣으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나중에 다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넣어주셔야 분리가 안 되고 잘 섞여요. 욕심껏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오일이 안 섞여서 되게 고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눠가면서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단단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굳어버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꺼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꿀 넣을게요. 이게 꿀이에요. 자, 그리고 우유요. 우유도 한 번에 섞지 마시고 좀 나눠서 섞어주세요. 자, 여기다 코코넛 밀크를 안 넣고 그냥 우유를 넣어서 했잖아요.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하면요. 정말 너무 코코넛이 진해서 좀 느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유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코넛 롱 들어갈 거예요. 이 코코넛 롱이요. 왜 우리 코코넛 딱 자르면 옆에 이렇게 코코넛 스킨이라고 얘기하는 하얀색 과육 있죠? 그 과육 부분을 말린 거예요. 말려서 슬라이스한 거. 이제 넣어 볼게요. 자, 저는요 오늘 이 일회용 파운드 케이크 틀이 나오잖아요. 이 종이 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정에서 그 쇠로 된 케이크 틀 사용하실 거면은 꼭 안에다가 버터나 오일 종류를 바르고 반죽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반죽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죠. 그리고 중간은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파운드 케이크 익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니까 이쪽 중간에 조금
이렇게 파서 담아주시면 이게 이쁘게 온폭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여기 평평하게 담아버리면 이게 너무 부풀어 올라서 위로 조금 안 이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올라오라고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약간 코코넛 넣고 그리고 남았던 거 있죠. 이 남은 거를요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뿌리면 오븐에 들어갈 반죽이 모두 완성이 됐고요. 160도 오븐에서 한 40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Sitting in the dark, half a world apart, we stay. All the games we play, now do you feel the same? 짠! 짠짠짠!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중간에 굳이 칼집을 안 냈는데 이렇게 중간에 뜯어지면서 이쁘게 모양이 잡혔어요. 그래서 향만 맡아도 아, 코코넛이 들어갔구나. 여기 어디 열대지방, 여기 어디 태국 뭐 이런 느낌이 나는 코코넛 파운드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Back in town, I said, Jenny Diver. 자, 이렇게 가정에서 간단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이면서 디저트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밥 기름 발라서 묻지도 않은 바래김과 젖 부른 초원 김치뿐인 산도